대한민국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좌파도 미쳤고, 좌파는 옛날부터 미쳤고, 우파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대한민국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은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1,000만 명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황윤선 장군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일단은 그 첫 번째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쓰려고 추천했더니 다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산 있잖아요. 예산을 청구했더니 세상에 전부 다 빵으로 예산을 오히려 막 더 적게 깎아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태로는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정부가 유지될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분위기를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간첩들.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 15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간첩들이 하고 있어서 내란 세력을 이것을 완전히 일시에 제거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네. 세 가지거든, 세 가지. 세 가지인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국회에다가 예산에 대해서 신청을 했더니 전부 다 빵으로 다 처리하고, 심지어 요즘은 전쟁이 드론 시대인데 드론 부대 드론 부대를 빵으로. 예. 그래서 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지금 와서 지금 통과했어요. 38조를. 추경 예산. 추경 예산을.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예. 했는데도 안 하다가 지가 대통령 되니까 38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그 예산 보면은 네. 1인당 주겠다는. 예. 사명 가구당 100만 원씩 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정부와 행정부와 그다음에 입법부, 사법부가 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틀인데, 지금 뭐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또 그 많은 국민들 중에 또 그 입법부를 장악한 것이 부정선거였다는 이런 의심도 많고,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정권까지 잡았으니까 정말 더 어려운 시기를 당한 겁니다. 잡아보니까 뭐 안 되니까 추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잡아본 뒤에 안 게 아니고 예. 이미 옛날에 경기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알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이동욱 교수님. 예. 아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에 대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빵이야, 빵. 그러니까 대통령실 운영비를 빵으로 만든 거는 아예 대통령 보고 아예 국정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또 쟤들이 빵으로 만들어 놓은 건 드론 예산도 지금 100억을 해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사님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지. 드론이 굉장히 활약하잖아요. 지금 현대 무기지. 그러니까 그 현재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드론인데 그 예산을 100억을 책정해 놨는데 그뿐이 아니고 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마약 수사비 있죠. 예. 빵. 검찰 그렇죠. 예. 빵을 만. 경찰. 예. 그다음에 검찰들이 활동비 빵. 특수활동비. 예. 특수활동비. 그러면 대통령 해먹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이재명이 지가 대통령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뺏어 놓고는 반대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야 4인 가구당 돈 100만씩 주겠다. 그래서 추경을 38조를 편성을 해서 국회 통과했어요. 국회 통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자식이 이재명 이놈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청구해도 전부 다 빵으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놓고 지가 대통령 돼가지고 추경 예산을 38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모든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퇴진시키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 번 봐서 아시지만 그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끝나고 11일 후에 그 간첩들을 통해서 특히 민주노총 간첩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투쟁을 전개해서 퇴진시키라고 이미 지시를 내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국가 세력의 계엄령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간첩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간첩에게 포섭된 또 동조 간첩. 동조 간첩들이요. 네. 이게 지금 한 500만이 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유동열 박사의 말에 그러니까 의하면. 동조되는 사람까지 치면 그렇게 여기 지금 이제, 간첩의 종류 나왔잖아요. 위로 띄워봐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다요. 북한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은 직파 간첩, 포섭 간첩, 직파 간첩에 포섭된 간첩, 예, 5년 이상 간첩 행위를 하고 고정 간첩. 오늘도 어떤 유튜브에서 그러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북한에서 직파 간첩은 안 무섭다는 거야. 네. 왜?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와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게 다 거짓말이다. 집합방송은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간첩에 포섭된 사람은 무조건 저 이동호를 추정한다는 거야. 북한의 실상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저기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한다는 거야. 그럼요.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야.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 북한의 실상을 모르거든요. 자, 황교안 장관님. 예. 오늘 저 세상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사 받았죠. 예. 근데 오전하고 이제 오후에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후에. 근데 오전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말이야. 뭐 당당해야지 응. 뭐 당당하지 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중에도 가장 상위 선진국인데 네. 우리 국민들 의식이나 또는 뭐 각 분야별로 이 의식 수준이 아주 정말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뭐 재판 좋습니다. 예. 범법 행위를 했으면 해야죠. 그럼 예외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그것도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것도 다 안 하면서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또 특검까지 해가지고 하는 그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엄령이 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란 행위냐 이런 것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엄령이 그렇게 안 된다면은 지금 헌법에 45년 동안 계엄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평가 자체를 판단 자체를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으면은 이게 잘못됐으면 45년 동안 여야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헌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왜 있는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자. 거기에 사법부가 왜 또 끌려 들어갑니까? 아니 황교안 장관님. 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동에 그렇게 약할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 이것도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도 뭐 한두 사람이 의심을 가져도 중앙선관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심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몇 년간 지난 총선부터 그다음에 지난 대선
그 이전의 대선까지도 계속 의구심이 있는데 국민들이 가면은 전부 중앙선관위하고 그 중앙선관위가 또 선관위원장이 저 판사 출신이고 전부 안 했습니다. 이러니까 더 의구심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국민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저항권으로 이걸 정말 국민 주권으로 국민의 주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 선거권인데 투표권인데 우리 투표권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거 불신받고 있으니까 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난파선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 목사님 이거 우선은 말고요. 문화일보 내용 좀 그 올려와 주시죠. 문화일보 나중에 예. 하고 예. 일단은 이재명이가 예. 북한의 김정은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 1인 아니, 그럼요. 독재로. 지금 1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1인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지금 독재로. 김정은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산당 통치거든요. 일당 독재 전체주의인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은 입법권 이미 장악돼 있고요. 그것도 뭐 거의 뭐 190석 이상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법권도 그동안 이번에 대법관 30명 한다니까 완전히 장악되는 거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완전히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 하나 행정권 하나 남았는데 그것까지 본인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